자, 지난 시간에 정리했던 것이 점화식이었고, 이 점화식 반드시 필수 유형 7가지는 기억해둬야 된다고 그랬지? 그죠? 첫 번째가 등차 수열을 일컫는 점화식 an 플러스 1 앞의 항에다가 일정한 상수, 이게 일컬어서 공차의 역할을 하는 거죠. 또는 항 3개의 이웃하는 항에 대해서 정리한 식. 자, 이 둘 중에 이와 같은 관계식이나 이와 같은 관계식이 있으면 그 주어진 수열은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서 2는요. 이쪽으로 2항에서 나누기 2로 표현해도 관계없다. 두 번째, 등비 수열을 일컫는 점화식. 등비 수열은 n 플러스 1 앞의 항이 an인데 n번째 항, 여기에다가 일정한 상수, 그죠? 곱했을 때 다음의 항이 발생되는 수열, 또는 가운데 항을 제곱한 놈이 an, 그 다음에 앞뒤에 곱하고 같다라고 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점화식을 나타내는 수열, 등비 수열. 세 번째, 조화 수열이 있다고 그랬죠? 조화 수열은 어떤 수열이 조화 수열이다? 항들의 역수가 무슨 수열? 등차 수열. 항들의 역수가 등차 수열. 그러면 지금 현재 an 플러스 1, 뭐 이렇게 할게.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3개 항으로 되어 있거나 2개 항으로 되어 있을 때 얘가 조화 수열이잖아. 조화 수열을 이니셜로 HP라고 했다. 그럼 얘는 a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an분의 1. 얘가 상수 D. 항들의 역수가 일정한 상수. 공차를 나타낼 때 등차 수열을 조화 수열 얘기한다고 그랬지. 뭐 이렇게 표현돼 있거나. 근데 얘는 이 항을 하게 되면 an 플러스 1분의 1은 an분의 1 플러스 d 해서 얘를 통분 정리하면 an분의 dan 플러스 1 이렇게 표현되겠지? 그래서 요거를 뒤집으면 양변 역수치했을 때 an 플러스 1은 dan 플러스 1분의 an이다. 자, 이와 같은 꼴로 이루어진 점화식, 분수 점화식인데 분수 점화식 나오면 일단 조화 수열 일단 의심해. 조화 수열인데 얘하고 개수가 어떻다? 같다. 같으면은 조화 수열이라고 그랬어. 기억해 두시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이 조화 수열도 등차 수열처럼 이게 등차 중앙이잖아. 이게 등비 중앙이잖아. 그럼 이 가운데 항이 조화 중앙이야. 조화 중앙. 알았어? 그래서 이 조화 중앙에 의해서 얘는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해.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2항분의 2an 플러스 2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도 이게 조화 중앙이다. 즉 조화 수열 의미하는 점화식이야.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 똑같아. 뭐냐면 얘 항의 역수 an 플러스 1분의 1에 an분의 1 하면 이게 등차 수열이지. 그러면 얘는 an 플러스 2항에서 이거에서 이거를 뺀 것. 즉 이게 등차 수열, 이게 역수가 등차 수열이잖아. 역수가 등차 수열이니까 역수항의 차는 공차로서 서로 같을 수밖에 없잖아. 해서 얘하고 얘는 공통항이니까 얘를 좌변으로, 얘를 우변으로 이항해서 정리하면 얘는 an 플러스 1분의 2가 되고 얘는 이항하면 an분의 1이 되고 플러스 an 플러스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얘는 통분하면 an 곱하기 an 플러스 2분의 an 플러스 2가 되고
양변을 역수치한 다음에 양변에 2를 곱해. 2를 곱하면 an 플러스 1은 역수치했으니까 an 플러스 2분의 여기에다가 2를 곱한다 이거지. 자, 이게 조화중앙이야.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것도 조화수를 얘기하는 점화식이더라 이거 얘기야. 자, 이와 같이 세 가지.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an 플러스 1항이 앞에 항 an에다가 n의 관계식 fn을 더했을 때 이건 개차수열의 의미인데 이건 아싸리 일반항 구하는 방법을 그냥 기억해두면 좋다 그랬지. 첫 항 더하기 시그마 여기에 n항을 k로 바꾼 다음에 k에다가 1부터 몇 항까지야? n-1항까지 합이야. 그래서 요것도 기억해 두시고 이거는 아예 공식 기억하시고요. 아니면은 어떻게 한다? 축차 대입법 n항에다가 1부터 어디까지? n-1까지 싹 대입한 다음에 더하는 거죠. 자, 다섯 번째 an 플러스 1 여기에 n의 관계식이 이렇게 곱해졌을 때 이것도 an 구하는 공식은 a1 더하기 얘는 뭐 k에다 1부터 n-1까지 합을 더했듯이 이번에는 얘를 곱해요. 이 fn의 n자리에다가 1부터 샥 곱해버립니다. 근데 얘는 곱의 기호에 어떤 시그마를 표현할 수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이대로 나열해서 일반항 an 구하는 공식을 그냥 아예 기억해두면 우리가 이거를 처리하는데 굉장히 수월하게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PAN 플러스 2 플러스 QAN 플러스 1 플러스 R 곱하기 AN의 합이 0인 경우 단 PQR의 합이 PQR의 합이 얼마야 된다? 0이다. 0일 때 이건 아예 일반항 AN 구하는 공식 알아두면 좋다고 그랬지? A1 더하기 1 마이너스 여기에 있는 개수 여기에 있는 개수 P분의 R을 공비로 하는 첫 항을 이 수열의 두 번째 항에서 첫 항을 뺀 걸 첫 항으로 하고 1 마이너스 P분의 R의 몇 제곱? 여기 첫 항이 따로 더해져 있으니까 몇 제곱? n-1제곱으로 해서 요 일반항 AN 구하는 공식을 처리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일곱 번째 항인데 일곱 번째 항은 꼴이 AN 플러스 1은 PAN 플러스 Q의 꼴. P는 뭐여서 안 되고 1이어서 안 되고 Q는 0이어서 안 되고 이거는 일반항 구하는 유도 과정을 알아두면 좋다고 그랬지. 아니면 여기에 공식에 대입하는데 P분의 R 자리에 뭐만 대신 대입하면 돼? P분의 R 자리 AN의 개수 P만 따로 그냥 여기다 대입하면 그대로 AN은 또 구해져. 근데 요거는 유도 과정 알아두라고 그랬어.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AN 구하는 공식이 방금 여섯 번째 이 공식의 자리에 대입한다 그러면 1 마이너스 P분의 R 자리에 P를 대신 표현하면 된다고. 요 차이밖에 없어요. P에 당연히 또 N제곱 해서 이거를 공식으로 해서 처리를 하든 아니면 직접 AN 유도하는 과정을 기억하든 해서 지난 시간에 이와 같이 7개의 점화식에 대해서 다뤘다. 진석이 또 책 안 갖고 왔어? 왜? 자, 그래서 문제 다뤄볼게요. 첫 번째 1번. 자, 첫 항이 2다. 자, 이렇게 돼 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자, 봐봐. 자, 이와 같은 꼴 자체는 선생님이 지금 다루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죠? 이와 같은 점화식 7가지 중에 있어요, 없어요? 7가지 중에 없습니다.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은 다 축차 대입법으로 나열해서 그냥 판단하세요.
알았죠? 예, 내가 기억하고 있는 7가지 유형이 아니다. 그럼 이건 어쩔 수 없이 그냥 나열시켜보라고. 알았어? 자, 나열을 시켜보면 얘는 첫 번째 n자리에다가 1을 대입하면 얘는 A2항의 첫 항의 값은 2라고 나왔으니까 A2항은 얘는 이렇게 기억해도 되겠지. AN 플러스 1항은 얘를 2항에서 AN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표현해도 되거든. n자리에 1을 대입하면 얘는 2가 되고 얘는 A1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1인데 A1의 값이 2야.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 이게 두 번째 항이야. 그 다음에 n에다가 이제 2를 대입하면 세 번째 항을 구할 수 있는 거고 세 번째 항은 똑같아. 여기가 A 2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즉 두 번째 항에다 1을 더해서 역수치하면 반대부 하면 되지. 그러면 얘 1, 얘하고 1을 더하면 분모가 얼마예요? 여기다 1을 더한 분모가 3분의 2가 되죠. 3분의 2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3분의 1을 뒤집어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고 자, n에다가 3을 대입했을 때 얘는 네 번째 항인데 네 번째 항은 또 마찬가지거든. 앞에 세 번째 항에다 더하기를 한 다음에 분자를 마이너스 1로. 그럼 여기다 다시 1을 더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분의 1이 분모지. 그래서 얘는 또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2가 되죠. 그쵸? 자, 그러면 다섯 번째 항은 n에다가 이제 4를 대입하면 될 텐데 여기에서 이제 관찰을 해봐. 항상 문제풀이는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진행하는 가운데 이건 특히나 수열이기 때문에 추론하려면 관찰을 당연히 해야 돼. 관찰해야 되는데 자, 세 번째 항 해서 n에다 3을 대입했더니 네 번째 항이 얼마가 됐어? 2가 됐다? 근데 첫 항이 얼마였어? 그럼 이게 다시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어? 그러니까 다섯 번째 항은 몇 번째 항하고 똑같은 결과 나오겠어? 두 번째하고 똑같은 결과 나온다 이거지. 맞지? 그러면 얘하고 항의 번호가 얼마 차이 나니? 3 차이 난다고. 우리는 무슨 수열이라고 그래? AN은 AN 플러스 3항하고 같잖아. 무슨 수열? 주기 수열이 되더라 이거지. 그럼 주기가 얼마야? 주기는 3이야. 알았어? 그래서 같은 거 찾아라 이 말이야. 오케이? 알았지? 그럼 몇 번이 답이겠어? 3번이 답입니다. 3번이. 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제공한 내용이 아니면 다 무조건 나열하는 거야. 나열해서 지금 직접 판단을 해봐. 3번 문제도 이게 첫 항에 대해서 주어졌어. 첫 항이 3이다 그랬고 AN 플러스 1, AN의 합이 2N 플러스 3이다 그랬는데 이건 주의해. 이건 선생님이 알려준 게 아니야. 만약에 이게 여기가 해놓고 여기가 이렇게 플러스, 는 플러스이면 이거 알려준 거지. 네 번째인데 이건 그게 아니라 얘를 이항하면 이거 플러스잖아. 플러스 이거 이항하면 좌변 이항하면 플러스 AN이 아니라 마이너스 AN이잖아. 아니야 그럼. 그러면 아니야. 그래서 얘는 또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안 다룬 점화식은 무조건 다 뭐예요? 다 나열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항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n자리에다 또 1을 대입하면 얘는 두 번째 항. 그러니까 이렇게 할까? 이거 이항하면 이게 마이너스 A1이고 그 다음 여기다 1을 대입하니까 얘는 플러스 5가 되고 얘 얼마지? 3이야. 그럼 얘는 두 번째 항은 2가 돼. 그러니까 이 식을 정리할 때 얘를 이항한 다음에 여기 이게 마이너스 한 다음에 여기 플러스해서 그 다음 번째 항을 우리가 찾아 나가면 자, n에다 2를 대입하면 세 번째 항을 또 알 수가 있고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두 번째 항에다가 여기다 2를 대입하면 이게 7이 되죠? 이거 얼마예요 그럼? 얘가 두 번째 항이 2니까 5가 되겠죠? 자, n에다가 또 3을 대입합니다. 얘는 네 번째 항이 되고 얘는 세 번째 항에 마이너스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 3 대입하면 얘가 9가 돼. 그럼 얘는 다시 4가 되지? 됐어? n이 4다 그러면 얘는 다섯 번째 항이 되고 얘는 네 번째 항의 반대부에다가 여기다 4를 대입한 11이 돼. 그래서 얼마가 돼? 얘가 마이너스 4니까 이게 다시 7이 되지. 자, 이걸 언제까지 계속 할 거냐? 계속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면서 관찰을 해보라고. 하면서 관찰을 해보는데 이게 주기 수열이 되니?
주기가 안 나타나지. 주기가 안 나타나는데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렇다면 무조건 그냥 나의 어떤 의지와 생각을 고집하면 큰일 나. 추론, 이거 수열 부분은 특히나. 그러면 이렇게도 생각해. 얘는 주기 수열이잖아. 그러면 이런 어떤 규칙이 발생되지 않은 꼴이다 그러면 홀수 번째 항은 홀수 번째 항에서 바라보고 짝수 번째 항은 짝수 번째 항에서 바라보는 생각도 해줘. 그것도 염두에 둬. 아니면 3으로 나눈 나머지 항끼리 같은 것끼리의 값의 변화. 여러 각도에 생각해봐라. 그래서 일단 얘는 홀수 번째 항을 봐봐. 이거 홀수 번째 항이지. 이거 세 번째 항이니까 이거 홀수 번째. 이거 홀수 번째지. 규칙 있니 없니? 규칙이 없어? 3, 5, 7인데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잖아. 짝수 번째 봐봐. 짝수 번째 규칙 있니 없니? 규칙 있지? 이것도 공차가 2지. 맞아? 그러면 이거에 어떤 몇 개 항으로 판단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면 직접 더 나열해. 근데 무진장 계속 나열하면 안 되지. 그치? 알았어? 앞에서 일정한 몇 개만 이렇게 발생되는 꼴이 아니야. 그렇게 문제 내지 않아. 걱정하지 마. 우리가 다루지 않은 점화식은 일반항을 묻는 문제가 아니야, 그럼. 나머지는 그냥 나열해서 직접 규칙 판단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야. A에는 말이야, A에는 이 항의 번호가 홀수인 경우. 이게 홀수잖아. 홀수면은 357로 가죠. 맞아? 그럼 공차가 얼마예요? 공차가 2잖아요. 그죠? 그러면 야 여기다 얼마 더하면 3이야. 여기 항의 넘버에다가 얼마 더하면 3이야. 자 마찬가지. 어디 갔어? 여기에다가 2 더하면 계속 이렇게 되지? 그러면 항의 번호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2를 더한 거의 값이야. 대신에 n이 이제 짝수면 짝수 번째 항은 어떻게 해야 돼? 짝수 번째 항은 항의 넘버. 어디 갔어? 이 항의 넘버하고 같은 값을 갖지. 그래 안 그래? 넣는다고 그래.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면 돼? 얘는 그냥 n이지. 이거하고 이 항의 번호하고 이 값하고 같잖아. 그치? 맞아?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거 주기 수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여러분 항들에 대한 규칙 판단을 통해서 표현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근데 얘는 지금 뭘 물어봤니? n번째 항이 언제 100보다 크냐 그럴 때 이 항의 번호의 무슨 값? 최소값 알아보라고 그런 거야. 최소값. 그럼 얘네들은 점점점 커지잖아. 이 항의 번호가 커지면 커지는 거고 얘는 뭐 더하기 당연히 2가 되니까 더 커지죠.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된다 이거죠. 계속. 그러면 언제 100보다 커지냐 이거지. 몇 번째 항부터 100보다 커지냐. 오케이? 이해돼? 여기 3이고 이렇게 5고 여기가 7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제 판단을 해봐. 판단을. 이게 홀수지 이게. 항의 번호가 홀수야. 홀수항에서 100보다 커지려면 이 항의 번호에다 2를 더한 값이 항의 값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제 m이 홀수일 수도 있고 m이 뭐일 수도 있어. m은 짝수일 수도 있거든. 그러면 m이 홀수면 그 항의 값은 m 항의 값은 m 플러스 2가 될 거 아니야. 맞니? 이 값이 언제 100보다 커지냐 물을 때 넘기면 m은 얼마야? m은 98보다 커야 되지. 근데 m의 최소값이니까 m은 홀수잖아. 그러니까 m은 얼마야 돼? m은 99가 됐을 때 100보다 커지는 거지. 그 다음에 m이 짝수야. m이 짝수면 am 항은 짝수면 그냥 m이잖아. 항의 값이. 그러면 얘가 100보다 커져야 돼. 100보다 커지니까 m은 100보다 큰 짝수지. 100보다 큰 짝수는 얼만데? 102죠. 그러니까 m이 99이거나 100이면 100보다 큽니다. 근데 m의 무슨 값 물어봤으니까? 최소값 물어봤으니까 99라고 답해줘야 되겠지. 됐어? 자, 이거는 전혀 우리가 다루지 않은 점화식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직접 관찰해 가면서 판단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이 진짜 수열이야, 이런 게.
자, 그래서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자, n이 1, 2, 3인데 이하치 야, 이건 뭐니? 앞에 항에다가 다음에 항이 되는 경우는 p를 더해서 됐어. 그럼 이건 무슨 수열 얘기하는 거지? 이거는 등차 수열 얘기하는 거지, 등차 수열. 오케이? 공차가 얼마예요? 공차가 p예요. 공차가 p. 됐어? 그러면 얘는 11번째 항, 12번째 항, 13번째 항의 합을 구하라고 한 거지? 이게 다 이웃하는 항 아니니? 그럼 얘가 중항 아니니? 그러면 앞에 항하고 뒤 항의 합은 이 가운데 항의 2배 값하고 같지 않아? 그러면 얘하고 얘 더하면 2 곱하기 뭐야? 그러면 2A10이니까 얘는 3A12 항하고 같은 거잖아. 근데 얘는 등차 수열이니까 3 곱하기. 등차 수열은 첫 항에 몇 D? 11D지. 근데 11D인데 D가 공차 P야. 됐어? 됐어? 자, 얘가 63일 때 P값 구하라 라고 한 거야. 그러면 3으로 나누고 얘는 어차피 3이고 이거 3으로 나누면 3 플러스 11P는 얼마다? 21이고 넘기면은 뭐야? 맞지? 이거 넘기면은 18이지. 잠깐만. 에이, 잘못 썼다.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얼마야? 11이고 여기가 12지. 그럼 얘는 이거 11이라고 해야 되지. 그럼 여기가 10P지. 이거 넘기면은 18이지. 그래서 P의 값은 10분의 18, 5분의 9다라는 얘기고. 야, 그럼 5번은 이게 점화식 봐봐. 이게 무슨 점화식이야? 등차 수열이지 이거. 6번은 등비 수열이지. 관찰했으면 됐고 그 다음에 7번에 자, 피곤해? 공부할 준비가 안 되는데 공부를 시키고 있으니. 자, 이거는 알려준 점화식 맞니?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FN의 꼴 맞니? 이거 맞아? 자, 맞으면 AN은 어떻게 한다 그랬지? 뭐 더하기? 첫 항 더하기 시그마. 얘를 N의 문자를 뭘로 바꿔서? K로 바꿔서. K의 항에다 얼마부터? 1부터 어디까지? 그럼 얘는 또 분수식이니까 무슨 정리야? 사각사각 맞니? 이거는 너무 간단한 사각사각이지 이거. 사실 이거를 2항 분리시키면 얘는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 K의 자리에다 1, 이 자리에 이거 대입한 2개 항만 남잖아. 그래서 얘는 남는 것만 생각하면 여기다 1 대입하면 1이지. K의 자리 n-1 대입하면 뭔데? n분의 1이지. 그러면 얘는 4-n분의 1이 되는데 뭐 하라고? 이게 얼마라고? 야, 이거는 잠시 n을 m으로 좀 생각해 줘. 거기 m으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문자만 다른 거니까 그냥 동의해 줘. 자, 얘는 얼마라고? 18분의 71이다 이거지. 그러면 이거는 구하는 n의 값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개지.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못과 나머지로 하든 아니면 이식 통분해 가지고 다시 표현해 보면 이거 n분의 뭐야 이거?
이거 4n-1이잖아. 그럼 얘는 이렇게 대각선끼리 곱해도 등식은 성립할 거고. 그래서 얘는 곱하면 71n은 얘하고 얘 곱하면 72n-18가 같다. 이거 넘어오면 n은 그래서 얼마다? 18이 된다 이거. 다음 8번에 자, 이렇게 돼 있는데 15번째 항하고 30번째 항에 곱을 물어봤네. 자, 지금 얘가 가르쳐준 7가지 유형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선생님 따로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니까 들어봐. 얘는 사실 이게 보면 얘 보면 이게 항이 n에다 1 대입하면 얘는 1이고 얘는 3이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얘는 수열 an이 있는데 이렇게 수열 an이 있는데 얘를 나열해 보면 첫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등등등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요. 얘는 지금 홀수 번째 항에 대한 대응 관계고 얘는 짝수 번째에 해당되는 대응 관계지. 그러니까 여기에 홀수 번째 항은 이식을 통해서 알아내란 얘기고 짝수 번째 항은 이식을 통해서 알아보란 얘기잖아. 그치? 그래 놓고 얘는 지금 짝수 번째 15항 얘는 홀수 번째, 짝수 번째 항에 곱을 물어본 거잖아. 그럼 얘는 얘대로 알아보고 얘는 얘대로 규칙성을 한번 알아봐라 이 얘기야. 알겠지? 자, 그래서 1번식은 어떻게 되느냐? 무조건 다 축차 대입법이야. 그래서 n의 자리에 1부터 쭉쭉쭉쭉 대입해 나가봐. n이 1이면 어떻게 돼? n이 1이면. n이 1이면 얘는 3항이지 이거. 그치? 그럼 여기 n 자리는 다 1 대입하면 되니까 얘 얼마가 되니? 이거 2분의 1이고 얘는 얼마야? 그냥 A1이지 A1. A1인데 얘 얼마래? 그래서 얘는 2가 되지. 그 다음에 n이 2면 다섯 번째 항이야. 다섯 번째 항이고 얘는 2 대입, n자리 2 대입한 거야. 2를 대입하면 얘는 3분의 2가 되고 곱하기 얘는 세 번째 항이 되고 그럼 얘는 다시 얼마가 되고 2 대입하면 되잖아. 얘가 2니까. 그지? 그래서 얘는 다시 얼마야? 이거 3분의 4죠. 맞아요? 맞아? 근데 이거를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은 규칙이 안 나올 수가 있어. 안타깝게도.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규칙이 안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값을 딱 계산하지 말고 얘는 지금 A1이고 얘는 지금 A3이야. 응? N3 한 번만 더 대입해 볼게. 그러면 얘는 A7이 되겠고 3을 대입하니까 얘가 4분의 3이 되겠고 그 다음에 곱하기 얘는 A5가 될 거라고. 알았지? 이렇게 진행이 될 거라고. 자, 이거를 아이씨 밑에 칸이 부족하게 했네. 선생님이 n자리에다 뭐 대입해보라고 그랬니? 그래서 어디까지? n-1까지 한번 대입하라고 그랬지? 여기다 n-1을 대입하면 얘가 어떻게 돼요? 다시 쓸게. 축차 대입법 한다 이거. n자리에다가 1을 대입하면 이게 a3이 되고 얘는 2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곱하기 이거 a1이야. n에다가 2를 대입하면 얘는 a5가 되고 3분의 2 얘는 a3이야. n에다가 3을 대입하면 얘는 a7항이 되고 얘는 4분의 3이 되고 얘는 a5항이야. n자리에다가 어디까지? n-1까지만 대입하면
자, 얘는 A 2n-1항이야. n자리 n-1 대입하면. 그러면서 얘가 n-1 대입하면 n분의 n-1 되고 얘가 A 2n-3항은 되는 거야. 알았어? 근데 얘들아 이거 이렇게 다 곱하기로 돼 있대. 이거 한 번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이거? 한 번에 어떻게 하라고? 곱해보라고 그랬거든. 자, 곱하게 되면 이건 일단 약분되지 이거. 다 지워진다고. 사각. 그치? 자, 그러면서 A 2n-1항 어떻게 된다? 여기 있는 상수들 싹 곱하고 A1 하면 되지. 그럼 얘네들 이게 곱해봐라. 이거 다시 한번 해볼게.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4분의 3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 지금. 그 다음에 이것도 n분의 n-1 한 다음에 곱하기 A1 된 거지 지금. 자, 그럼 얘가 이렇게 사각 되지 이거. 그치? 자, 그러면 결국 남는 건 뭔데? n분의 1 곱하기 A1이죠. n분의 1 곱하기 A1. A1이 얼마? 4예요. 그래서 n분의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이 얘기야. 그러면 지금 몇 항 하라고 그랬어? 홀수 번째항. 그러면 n에다 얼마 대입해야 돼? n에다 8을 대입해야 되겠지? 그럼 n에다 8을 대입하면 8을 대입하면 15항이 되고 n에다 얼마 대입했다고? 8을 대입했어. 그래서 8분의 얼마가 돼? 4. 그래서 얼마야? 2분의 1이야. 이 현상은 얘기했잖아. 이 현상은 이거랑 똑같은 거야. an 플러스 1은 fn 곱하기 an의 꼴일 때 쭉 대입한 다음에 싹 곱하면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거는 30번째 항은 짝수니까 여기다 똑같이 표현해서 하면 되겠지. 이해되겠어? 같은 방식으로. 그럼 다 또 소거되는 형태가 또 발생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홀수번째 항은 홀수번째 항의 관계식에서 짝수번째 항은 짝수번째 항의 관계식에서 규칙 판단한 다음에 결과 처리하라는 얘기야. 그럼 요건 한번 시도해봐. 다음에 9번에 자,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10번째 항에다 1 더한 거에다 11번째 항에다 1 더한 것끼리의 곱을 구하라 그랬어. 자, 그러면 얘는 제일 중요한 점화식이라고 그랬다. 제일 중요한 점화식이라고 했어. 마지막 7번째의 점화식이야. an 플러스 1항은 pan 플러스 q의 꼴 이거라고 그랬어. 공식을 외워서 일반항을 구하든 아니면 유도하는 과정을 알아두든 반드시 하나는 정확하게 좀 이해해달라. 밥들 먹고 왔어? 민수가 밥 먹고 왔어? 밥 먹고 왔어? 주연 연락해봐. 얘는 왜 안 연락도 없이? 에이, 또 본인 일이 꼈지. 자, 얘는 유도하는 과정 알아두세요. 시작해볼게. 일단 무슨 값 구하라고 그랬냐면 얘를 a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는 an의 개수 2로 묶어서 또 an 마이너스 알파의 꼴로 일단 바꾼다. 근데 이 알파 값 어떻게 계산한다? 이 알파는 어떻게 계산한다? 이 주어진 관계식에 an 플러스 1과 an을 둘 다 뭐라고 놓고? 알파라 하고 이 주어진 관계식의 얘를 알파를 표현하면 알파에 관한 1차 방정식이다. 그래서 알파 값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이 식에 알파의 자리에 대입한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플러스 1이 됩니다. 이거 마이너스 알파에 플러스 알파라고 하면 달라진다.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an 플러스 1이 돼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일반항으로 보세요. 이 앞에 항 다음이 얘인 거 동의하죠? 근데 앞에 항에다 2를 곱해서 얘가 됐으니까 얘는 공비가 얼마이?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야. an이 아니라 누가?
an 플러스 1은 첫 항이 얼마이고 첫 항이 a1 더하기 이 n자리에 1 대입한 거. 공비가 뭐고? 공비가 여기에 있는 2인 무슨 수열? 등비수열이야. 등비수열. 그러면 an 플러스 1을 구하면 an은 당연히 1만 넘기면 끝나잖아. 그래서 an 플러스 1은 첫 항이 얘인데 얘 얼마라고 했어? 아니 병신 뭔 소리야. A1 첫 항 얼마라고 그랬어? 3이라고 그랬지. 졸다 깨서 그런 거야. 자, 4 곱하기 공비가 2니까 2의 몇 제곱? n-1제곱. 얘야 얘. 그런데 이 4는 2의 제곱이지. 2의 제곱 미시 같은 지수끼리 어떻게 하면 돼? 2의 n 플러스 1제곱 맞니? 그러면 an은 어떻게 된다고? 2의 n 플러스 1제곱 한다면 1을 넘기면 끝난다고 이렇게. 응? 근데 얘들아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점화식이거든. 졸라 유명한 점화식이거든. 근데 사실은 보통 이거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나오는 셈인데 뭐 이렇게 플러스 1이다 그러면 얘는 아예 이거 일반항을 그냥 외워둬도 좀 너무한가? 외워두라고 하면 좀 그런가? 이게요, 이게 어떤 꼴이냐, 이게 만약에 이렇게 1 이렇게 돼 있잖아? 첫 항이 3이 아니라 1이야. 그럼 두 번째 항은 3이지. 이게 그러면 수열이 어떻게 나열되고 있냐면 얘는 굉장히 유명한 거거든. 이게 1, 3, 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이잖아. 그 다음이 7이 돼요. 그 다음이 15가 됩니다. 그 다음에 31이 돼요. 이렇게 배열돼요. 첫 항이 1이고 이와 같은 점화식일 때는. 근데 이거는 이와 같은 점화식을 일반항을 이렇게 유도하는 과정을 모르더라도 여기 이 수들에 감춰 있는 규칙을 쉽게 알아내면 더 좋지. 얘는 말이야 2에서 1 뺀 거 아니니? 1이라는 숫자는? 그럼 왜 2를 기준으로 했냐? 3이라는 숫자는 뭘까? 4에서 1 뺀 거잖아. 그래서 얘는 2의 제곱에서 1 뺀 거거든. 얘는 뭐니? 8에서 1 뺀 거지. 8은 2의 세제곱 이렇게 되거든. 이해하겠어? 그러면 이거는 뭐야? 그냥 A에는 뭐가 되겠어? 2의 n제곱 마이너스 이게 되는 거거든. 근데 이 일반항이 굉장히 유명한 거거든, 이게.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3이기 때문에, 여기가 3이기 때문에 여기가 n제곱이 아니라 n 플러스 1제곱이 된 차이밖에 없는데 보통 이제 첫 항이 1로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야지만 이렇게 시작되거든, 이렇게. 알았지? 이게 뭐냐면 그 게임에도 있다고 그랬잖아. 게임에. 저기 베트남의 하노이라는 데를 가면 하노이에 절이 있는데 그 절에 부처님 얘기해줬잖아, 그거. 아이씨. 저쪽에 가면, 그 하노이에 유명한 사탑이 있는데, 절이 있는데, 그 절에 있는 승려들이 부처님한테 물어봤대잖아. 부처님, 지구는 뭐, 지구의 나이는 어떻게 되냐? 지구는 언제 멸망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부처님이 저쪽으로 가면, 이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는 이 같은 모양의 기둥이 있다. 근데 이 기둥 3개 중에 한 기둥에 여하튼 금으로 되어 있는 이 관이 총 64개가 있다. 64개가 있다.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부터 이 관을 다른 기둥으로 옮기는데 한 번 옮길 때마다 1초가 지난다고 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이 관을 다 옮기는 순간 지구는 멸망한다. 그게 지구의 나이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생각해봐. 아이, 이 게임 없니? 이거 게임 있는 거 모르니? 위 게임에 있는데? 우리 집에 위 있는데 그 게임. 야! 나가! 게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돼 있는 기둥인지 어떻게 돼 있는 관인지 알겠지? 이게 무조건 밑에 있는 관이 더 커야 되잖아. 그래야지 들어갈 거 아니야. 64개를 이 기둥으로 한쪽에 다른 기둥으로 옮기려면 당연히 밑에가 관이 더 커야 되잖아. 맞아? 그러면 만약에 관 하나를 여기다 옮기는데 몇 번 옮기면 돼? 최소 횟수.
관 하나만 옮기려면 아니 이렇게 돼서 여기에 관 하나 옮기는데 몇 번만 옮기면 돼? 한 번만 옮기면 되지. 관 하나일 때. 관 하나일 때는 몇 개? 한 번만 움직이면 돼. 그지? 맞아? 근데 관이 두 개 있어. 관이 두 개 있으면 이거 하나를 여기다 옮겨놔. 오케이?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관은 여기다 못 옮기잖아. 그럼 얘는 여기다 옮겨야 되지? 얘는 두 번째 이 밑에 있었던 관 이쪽으로 옮겨야 되잖아. 그 다음 얘를 위에다 옮겨서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기둥이 다른 한 기둥에 다 옮겨갈 수 있지. 몇 번 움직였어? 몇 번? 에이씨. 다시 얘기해. 얘를 여기다 먼저 옮겼지.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관을 이쪽 다른 기둥에다 옮겼지. 여기 있는 기둥 위로 올렸지. 몇 번 옮겼어? 3번 옮겼잖아. 그러면 관 3개짜리를 다른 기둥에 옮기는 최소 횟수. 이게 7번 나와. 7번 해보면. 알았어? 꼭 해봐야 돼? 해봐. 해봐야지. 아이씨, 이거 보여줘야 돼 또? 아니 너희들이 직접 해보면 되잖아. 이렇게 있었잖아. 이렇게. 여기 칸이 이렇게 2개 있다. 한 번 옮겼지? 2번 옮겼. 여기 위로 못 올라가잖아. 옮겼지? 됐어?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여기다 이렇게 해야 되지? 3번 옮겼지? 그 다음 얘가 이쪽으로 가야 되지? 4번 맞아? 5번 맞아? 6번 맞아? 7번이잖아. 이해돼? 왜 그런지 알겠어? 아니 이게 관 큰 게 작은 관 위로는 못 가잖아. 이거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보면 137로 이렇게 가는 거 됐지? 137로 가면은 몇 개가 있다고 그랬어? 64개. 그러면 64개는 옮기는데 얼마큼 걸려? 2에 64제곱 마이너스 1초가 걸린다고. 1초가. 알았어? 그럼 2에 6, 이게 초야 초. 2에 64제곱에서 1초 하면은 거의 45억 년. 45억 뭐 이 정도 된다고. 이게 굉장히 유명한 숫자니까 그냥 참고로 알아두면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얘기한 거예요. 자, 저런 조금 특이한 숫자들 같은 경우는 배열할 때 좀 기억해 두는 게 좋아. 야, 그러면은 뭐 답은 구할 수 있지? 뭐야? 지금 문제는 A10 더하기 1하고 뭐하고 구하라고? A11 더하기 1. 여기다 더하기 1 더하기 1은 이거 빼기 되니까. 그럼 얘는 10. 뭐냐 이거? 2의 10제곱하고 뭐 구하라고? 2의 11제곱. 그러니까 2의 몇 제곱? 아닌가? 이 여기다 대입해야지 여기다. 하나씩 올려야 되네. 11, 12. 그래서 2의 23제곱이다 이거. 됐어? 내가 얘기한 7가지 점화식이 아니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다 일일이 열거해야 돼. 무슨 대입법? 축차 대입법.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열거하면 안 돼. 나열하면서 거기서 규칙 판단해야 돼. 대표적인 게 무슨 수야? 주기가 있는 거 없는가? 주기성을 띠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홀수항끼리의 변화, 짝수항끼리의 변화의 규칙을 판단하는 방법. 알았어? 그 2가지는 꼭 명심해. 자, 잠깐 쉴게. 원래 마이너스 알파잖아, 얘들아. 그지? 여기 마이너스 알파라고. 이 자리가 뭐야, 이게? 이게 P지, 이게 P. 여기에는 P. 여기는 P라고. 오케이? 그러면 AN 마이너스 알파를 먼저 구하는데 얘는 첫 항이 A1 마이너스 알파고 P가 공비인 등비 수열이야. 그래서 일반항 AN은 알파 플러스 A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P의 N 마이너스 1제곱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알파 값만 구해낸 다음에 여기 알파 값만 구해낸 다음에 대입해서 그대로 이거 여기다 그냥 집어넣어서 그냥 일반항 AN 뽑아내라고 그냥.
알았니? 시험 직전에 컨닝하지 말고 책상에다 적어두지 말고 그런 치사한 방법 하지 마. 알았어? 뭐 이 얘기하면 좀 쪽팔린 얘기지만 선생님 때는 대학교 때는 컨닝을 졸라 많이 했거든. 근데 선생님도 진짜 고등학교 때까지는 컨닝 한번 해본 적이 없지만 대학 가서는 컨닝이 아니었으면 학점을 딸 수 없는 내 처지였기 때문에 컨닝하다가 썸 탔던 여학생도 있었고. 컨닝 페이퍼. 야, 이 개새끼야, 너 그 대가리 치워. 그것 때문에 야, 좀 비키라니까. 왜 그러냐면 이쪽에 내가 안 잡혀. 그 동작 감지기인데. 그래가지고 칠판이 선생님 영상 보니까 안 잡히는 경우가 생긴다고. 자, 할게요. 아이, 죄송스럽습니다. 아유, 지저분한 놈이라서. 자, 봐봐, 그럼. 그 다음에 그 수학적 기납법이라고 하는 게 남았죠. 그죠? 수학적 기납법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보다는 센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얘들아 봐봐. 잠깐만. 1번 문제 잠깐 볼래? 86페이지 1번 잠깐 봐봐. 86페이지 1번. 일품. 이거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점화식인데 이거 속임수라고 그랬지? 맞아요. 등차 중앙이 아니지? 네. 무슨 수열이야? 이거 주기 수열이 된다고 그랬지? 맞아? 맞아? 이거 주기가 얼마가 된다고 그랬어? 이거 주기가 얼마? 주기가 6인 수열이라고 그랬다. 알았지? 알았어? 그러니까 첫 항은 몇 번째 항과 같다는 얘기야? 첫 항은 7번째 항과 같은 거야. 두 번째 항은 8번째 항과 같은 거고.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얘는 6개 항은 알아내야 돼. 6개 항은. 그래서 첫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항은 알아내야 돼. 그 다음부터는 계속 똑같이 반복되니까. 그래서 얘는 항, 이웃하는 항이 3개로 나열되어진 점화식은 반드시 2개 항은 알려줘야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얘는 2가 되고 얘는 4가 되고. 그럼 세 번째 항은 얼마야 돼?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항이니까. 가운데 게 앞뒤 합하고 같아야 되지? 그래서 얼마야 돼? 2. 그 다음에 얘는 가운데 게 앞뒤 항하고 같아야 되니까 얼마? 그 다음에 얘는 얼마? 마이너스 4. 얘는 얼마? 다시. 맞아? 아니, 마이너스 2. 맞아? 그 다음 7번째는 이제 얘, 8번째, 9번째 이렇게 진행되죠? 알았죠? 그래서 이건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기억번 맞아 틀려? 맞다. 그 다음에 니은번은 100항이라고 했어. 100항은 100항을 찾지 말고 이 100이라는 항을 주기가 6이니까 주기 얘기 나오면 언제나 주기로 나눈 나머지로 판단을 하라고. 100을 6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얼마니? 100을 6으로 나눈 나머지 얼마야? 4예요. 그러니까 얘는 네 번째 항과 같습니다. 네 번째 항이 지금 얼마로 돼 있어요? 그래서 니은도 맞아요. 그 다음에 디귿번은 시그마 K는 1항부터 30항까지 합의되고 AEK 플러스 AEK 플러스 2야. 얘는 이게 짝수항이지 얘들아? 짝수항 맞니? 얘가 항이 어떻게 배열되고 있냐면 K에다가 1을 대입하면 A2 더하기 뭐야? A4지? 그 다음에 2를 대입하면 A4 더하기 A6이지? 이렇게 배열되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3을 대입하면 6이지? 그 다음에 3을 똑같이 대입하면 8이지? 그 다음에 4를 대입하면 8이 되고
10이 되지. 이렇게 배열되겠지. 근데 얘는 주기가 얼마지? 주기가 6이라고 그랬어. 주기가 6. 주기가 6이기 때문에 이렇게 배열이 되는데 주기가 6이니까는 여기까지 구할 수 있고 요거 뭐 구할 수 있긴 하잖아. 그지? 근데 얘가 몇 번씩 이게 반복되니 이게? 2번씩 반복되지. 그래서 이게 30까지니까 마지막이 A 60 더하기 A 62가 됩니다. 이거 합 구할 수 있겠어요? 합 구할 수 있겠어? 네. 네. 어디까지로 해서 하면 여기까지로 하면 되겠다. 이게 지금 얘 6개의 항의 합은 뒤에 6개의 항의 합하고 어떨까? 같지 않을까? 왜냐하면 A8은 A 몇 항과 같아? 8을 6으로 난 나머지 뭐와 같아? 얘는 또 뭐와 같아? 다시 이게 반복되잖아. 그러면 여기 이 6개 몇 개? 6개의 합은 따로 계산을 하자고. 그러면 이 6개의 합은 얘하고 얘 더하면 얼마야? 얘하고 얘 더하면 얼마? 얘하고 얘 더하면 얼마냐고. 2 맞아? 얘하고 얘 마이너스 4. 얘하고 얘는 6번째 항, 얘는 몇 번째 항이야? 2번째 항이지. 그러니까 얘하고 얘 더하면 되지. 2 맞니? 그럼 얘는 0이지. 그러면 얘가 지금 항이 총 몇 개 있어? 30개? 그러면 지금 이게 3개, 이 6개 항이 한 쌍이 되잖아. 이게 그러면 총 몇 쌍이 나와? 열 쌍이 나오나? 이게 답이 뭐 나오나? 세 개가 한 쌍이 되니까 이거 뭐야 이거 10 아니니 그냥? 그럼 0이네 답은.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2로 돼 있으니까 뭐야? 거짓이야. 그래서 답은 3번이야. 그렇고 그다음에 나오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내용이야. 수학적 개납법. 아니야. 그냥 놔둬봐. 수학적 기납법 하다가 중단하니까 그래. 자, 얘들아, 이 수학적 기납법은 너희들 보고 분명히 증명하라는 문제 안 나온다. 너희들 보고 이게 수학적 기납법은 증명 방법이야. 수학적 기납법은 증명 방법이야. 이건 문제가 나오면 블랭크 채워넣기로 나와. 알았어? 너희들 보고 이거를 증명하라라는 문제로 내지 않는다. 서술하라 내지 않고 블랭크에 해당되는 값을 뭐뭐라 할 때 해당되는 값을 구하라라고 해. 그래서 얘는 수학적 기납법은 어떤 얘기냐? n으로 이루어진 관계식이 있어요. n으로 이루어진 관계식을 Pn이라고 표현합시다. n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n이 자연수이나 얘는 수열이에요. 그러면 얘가 등식이나 이 n으로 이루어진 등식이나 혹은 부등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n에 대한 어떤 관계식에 대한 등식이나 부등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n이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이 가능한데 이 n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모든 자연수에 대해 등식이나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라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 n이 뭐 얼마 이상부터 뭐 2 이상부터의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함을 보여라라고 하는 거야. n으로 이루어진 등식이나 부등식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를 이제 증명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수학적 기납법을 일반적으로 쓰는데 수학적 기납법이 뭐냐면 추론이야. 추론이라고 하는 건 이런 얘기야. 뭐냐면 이게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성립을 하려면 등식이나 부등식 자체가 모든 부분에 성립한다라고 할 때 그냥 어떤 일반적인 어떤 우리의 생활의 어떤 여건으로 이렇게 기준으로 삼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태도로 임하게 되면 학습 태도로 임하게 되면 이번 기말고사 성적도 개판일 것이다. 라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너희들이 일단 올해 들어서 첫날에 공부를 안 해. 그런데 첫날만이 아니라 그냥 이미의 K번째 날도 공부를 안 하고 있어. 그러면 K번째 다음 날도 당연히 공부를 안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는 거지. 알겠니? 이게 바로 기납법이야. 이게 바로 기납법이야. 그래서 기납법은 그 증명이 틀릴 수도 있어. 현재 모습은 지랄 같지만 이후에서 다시 변화가 생길지 모르겠지. 지금 이번 주 월요일 날 졸았어. 수업에서. 그런데 수요일도 졸아. 그러면 목요일도 졸 것이다. 이런 증명 방법이라고. 그래서 이거를 수학적 기납법을 뭐라고도 하냐면 도미노 현상이라고 해. 도미노 현상. 도미노 현상에 대해서 비춰서 얘기할 수도 있어. 어떤 얘기냐면 도미노가 뭔지는 알 거야. 이렇게 세워져 있어, 이게. 뭐 몇 개가 세워져 있는지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 이 도미노가 다 쓰러진다라는 것을 보여라 라고 하잖아. 다 쓰러진다라는 걸 보여라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건 반드시 쓰러져야 돼. 오케이? 첫 번째 건 반드시 쓰러져야 되고 임의의 K번째도 쓰러진다라는 걸 가정을 했을 때 그 다음 번째 도미노도 쓰러진다면 이 모든 도미노는 다 쓰러질 것이다 라는 증명 방법. 이게 바로 수학적 기납법의 기본 원리야. 그러면 자 얘기했다. 이 수학적 기납법은 n에 대한 관계식으로 등식이나 부등식으로 표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랬어. 그러면 얘가 모든 자연수든 아니면 특정의 어떤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을 하려면 일단 조건을 생각해야 되는데 잘 들어. n이 1일 때 n이 1이라는 얘기는 어떤 주어진 수열의 첫 항을 의미하는 거야. 그 첫 항에 n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등식이든 부등식이든 그것이 성립된다는 것을 반드시 너희들은 보여줘야 돼. 증명을 해줘야 돼. 그리고 그냥 넘어가. n이 임의의 K번째일 때 K번째일 때 K로 이루어진 이 식에 대한 등식이든 부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걸 가정하에 가정이라는 건 증명 안 해도 돼. 그럼 K번째 다음의 항이 뭐니? K 플러스 1번째죠. 그러면 그 K 플러스 1번째에서도 등식이나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증명을 하게 되면 이 자연수 n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흐름의 과정으로 증명하는 형식을 우리는 수학적 기납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 수학적 기납법은 n으로 이루어진 이 등식과 부등식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식이 주어질 거야. 알지 못하는 식이기 때문에 너희들 스스로는 증명을 못한다고. 증명을 못하기 때문에 다음은 뭐뭐뭐뭐로 이루어진 어떤 식이 있다 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이 박스에 대해서 출제자는 쭉 서술을 해놔. 증명의 내용을. 서술을 해놔는 가운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블랭크들을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많으면 가나다 해서 3개까지, 적으면 2개. 그러면 여기 가나다에 알맞은 값을 각각 P, Q, R이라고 했을 때 이 P, Q, R의 합이든 곱이든 구하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PN이라고 하는 N의 관계식이 쭉쭉쭉 이게 서술되어 있어. 등호로 되어 있든 부등식으로 되어 있든 어쨌든 서술되어 있어. 그러면 일단 이걸 먼저 살펴봐. 뭘 증명하고 있지? 뭘 증명하고 있지가 아니라 어떤 식이지? 라는 걸 일단 보고 있으라고.
그 다음에 이 박스 내에 이 서술되어진 이 스토리에 대한 전개 과정을 이해하도록 해봐. 이해하도록 하는데 블랭크니까 이 블랭크의 앞뒤에 이 사항에 맞춰진 이 가를 너희들이 판단을 해내. 다른 거 다 할 필요 없어. 블랭크 주변의 사항에 맞는 식을 너희들이 적절하게 판단해 나가면 돼요. 이거는 몇 번 연습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절대 어려운 거 아니야. 이 전체적인 흐름, 그 다음에 이 식에 대한 이해 전혀 필요가 없어. 그냥 이야기되어진 형식을 갖고 너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이해만 할 수 있으면 충분히 가나다에 해당된 식을 알아낼 수 있단 말이야. 자, 어떻게 해 나가는지 한번 봐봐. 10번 문제 봐봐. 자, 이것이 성립함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너희들이 이런 거 보지는 못했잖아. 보지 못했지 이거. 얘가 되는 거 너희들이 증명 못해. 이게 사실은 무슨 수열인지 아니? 선생님이 학교에서 이거 배우는지 안 배우는지 확인하라고 그랬지 이거. 무슨 급수? 몇 급수 혹은 몇 수열. 여기가 지금 n이야. n에 관한 1차식으로 돼 있으면 왼쪽의 수들은 무슨 수열이야? 1, 2, 3으로 진행되니까. 등차 수열이지. 오른쪽의 수는 지수의 자리 n이 있으니까 오른쪽의 수는 무슨 수야? 등비 수열이지. 등차와 등비의 곱으로 항이 이루어진 수열. 그걸 몇 수열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고 그 합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랬어? 몇 급수다라고 얘기했어. 이 몇 급수의 합을 이렇게 계산했는데 이렇게 되는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을 일단 해놨어. 알았어? 그러면 얘기했지만 자 박스 이제 봐봐. n이 1일 때 성립함을 보이라고 그랬어. 왜 그러냐면 모든 자연수의 시작 n은 얼마부터니까? 1부터야. 오케이? 그래서 n이 1일 때 얘들아 봐. n이 1일 때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이 n이 얼마일 때 좌변과 우변의 식이 성립하는 걸 확인만 하면 돼. n에다 이거 1 대입하면 이거 1 곱하기 2의 0제곱이니까 얼마니? 1이지. 우변에 n자리에 1 대입하면 이거 0 곱하기가 이것도 1 맞아? 그러면 등식 성립해 안 해? 그럼 이거 갖고 박스, 가에 해당되는 박스 얘기하진 않겠지. 너무 단순하니까. 그냥 넘어가. 그래서 n이 1일 때 뭐 한다? 성립한다라는 거 보였지? 성립한다는 거 보였잖아. 그지? 증명을 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간다. n이 얼마일 때? 임의의 k번째일 때라고 얘기했다. 임의의 k번째라고 하는 것은 증명 안 해도 돼. 뭐라고 그랬지? 가정한다고 그랬지. 가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위에 있는 관계식에다가 1 더하기 2 곱하기 2 플러스 3 곱하기 4 플러스 해서 n이라는 문자를 그냥 k로 바꾼 식만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그냥 k로 바꾼 것만 표현한 것 뿐입니다. 이거는 볼 필요 없어. n이 k번째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이 k일 때도 성립한다라는 걸 뭐 했다? 가정한다 그랬잖아. 그치? 이거에 대해서 또한 블랭크를 제시하지 않는다고. 그 다음에 가의 양변에 이제 뭐를 더하면? 가를 더하면 된다고 그랬지 얘들아. 자, 그래서 얘는 가를 더한다고 했는데 지금부터야. 이거 수준 높지 않단다. 이거 틀린 새끼들 이건 예전에 수능에 무조건 출제됐었는데 이제는 안 나와. 안 나오는데 이거 틀린 애들은 진짜 바보야. 이렇게 돼 있고 여기다 이렇게 가 해놨어. 이게 가야. k-1 곱하기 2의 k제곱 플러스 1. 그 다음 여기도 이제 가야. 여기 똑같은 가가. 식이 똑같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 k-1 뭐야 이거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이제 나가 됐다라고 했는데 자, 봐. 얘들아 이게 모든 자연수인데 자연수가 k 다음에 자연수가 뭐니? k 플러스 1이지. 그러면 물어볼게.
이거 K, 이거 n이 K로 바뀌었는데 n이 K 플러스 1이면 어떻게 바뀌어야 돼? K 플러스 1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얘는 K번째까지 합이지. 맞아? 이건 분명히 수열의 합이잖아. 이건 몇 번째까지 합이야? K번째까지 합이지. 그러면 K 플러스 1번째까지의 합은 말이야. 이 항에다가 뭐가 더 추가가 되겠어? 얘는 지금 항의 개수가 몇 개야? K개야. 그래서 얘가 K번째까지 합이잖아. 근데 n이 K 플러스 1이면 여기다 하나의 항을 더 더한 거잖아. 그럼 이거 다음의 항이 뭐냐고. 아니, 이거 다음의 항이 얘잖아. 이거 다음의 항이 뭐니? 4 곱하기 4 곱하기 뭐야? 8이지? 왜 8이야? 2 곱하기 3 곱하기 얘는 등차 얘는 등비잖아. 2 곱하기 2의 1제곱 3 곱하기 2의 제곱이잖아. 그 다음엔 뭐냐고? 4 곱하기 2의 세제곱이지? 그러면 똑같아. 이거 다음의 항이 뭐냐고? 이거 다음의 항이 뭐야? K 플러스 1 곱하기 뭐야? 2의 K제곱 맞아? 이게 가지 뭐야? 근데 이게 등식이지? 등식의 성질은 좌우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등식은 성립하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가에다 이걸 더했으면 여기도 똑같이 당연히 뭐야? 이걸 더했단 얘기지. 그러면 우변의 식이 나가 됐는데 우변의 식은 얘하고 얘를 더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얘하고 얘를 더해요. 얘하고 얘를 더한데 얘하고 얘는 공통인수가 있죠. 이게 사실은 이게 진짜 바본데 나는 구할 필요도 없어 원래는. 나는 구할 필요도 없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얘는 지금 뭘 묻고 있냐면 이 가를 뭐라고 그랬니? 가를 FK라고 그랬지? 나를 뭐라고 그랬니? GK라고 그랬지? 근데 FK하고 GK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지. F 얼마? 그럼 K에다 얼마 집어넣은 거? 그 다음에 GK는 3 집어넣은 거지. 근데 얘들아 이게 나야. 뭐가 나야? 이게 나잖아. 이게 나잖아. 그러니까 K에다가 얼마 집어넣은 게 나야? 3 집어넣은 거. 그러니까 이건 식정리할 필요는 없는 거야 원래는. 이해돼? 그런데 굳이 GK라고 하는 K의 관계식을 구하자면 얘를 공통인수로 좀 묶어서 좀 정리해보아라 라는 의미야. 그러면 얘는 지금 공통인수가 2의 K제곱 얘 묶을 수 있잖아. 맞아? 그럼 2의 K제곱으로 묶으면 여기다 쓸게. 2의 K제곱 묶으면 K-1하고 K 플러스 1을 어떻게 해? 더하면 뭔데? 2K지. 그 다음에 더하기 1은 따로 있는 거지. 됐어? 근데 얘는 2하고 2의 K제곱을 곱하면 뭐야? 그러니까 얘는 K 곱하기 어떻게 된다? 2의 K 플러스 1제곱 플러스 1이다 이 말 아니야. 오케이? 됐어? 이게 나지. 이게 GK지. 이게 GK. 알았어? 그러니까 이 얘기는 흐름이 뭐냐면 이게 첫 항 n이 1일 때 성립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n이 k번째라고 하면 그냥 n에다 k 대입해서 식을 표현한 것뿐인데 그러니까 얘는 지금 k번째까지 합이 얘라고 한다면 k 플러스 1번째까지 합은 결국 k에다가 k 플러스 1 대입한 꼴밖에 안 된다 이거지. k에다가 k 플러스 1 대입하면 이거 k고 k 플러스 1제곱 되잖아. 되겠어? 그냥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 이게 그냥 수학적 기납법이야. 이게 나와도 그냥 한 문제야. 다시 봐봐. 거기 뒤에 11번 봐봐. 자, 이게 성립함을 보여라. 근데 모든 자연수라고 얘기했지? 근데 너희들이 이런 식 본 적 있냐? 이런 식. 얘는 뭐 부분분수니까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얘는 본 적 없지, 이런 거. 그냥 봐. 그냥 박스. 근데 모든 자연수의 시작은 얼마부터라고? 그러니까 n이 1일 때. n이 1일 때 성립한다 라고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면 돼. 오케이? 이건 됐어.
그러면 n이 k일 때가 아니라 m이 얼마일 때? m일 때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n자리에다 m이 그냥 대신 표현된 셈이야. n자리에 m을 대신 표현한 셈이야. 이것도 그러면 m 플러스 k로 해야 되겠고.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m 다음이 얼마니? 얼마? m 플러스 1이잖아.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관건이 되는데, 그러면 얘는 시그마 k는 1항부터 m 플러스 1항까지 합이고, 얘는 2k 마이너스 1 곱하기 2k분의 1 이렇게 됐고요. 얘가 시그마 k는 1항부터 m까지 2k 마이너스 1 곱하기 2k분의 1 플러스 가. 얘들아, 가도 못 구해다면 나는 못 구해. 이렇게 됐고, 그래서 얘가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m 플러스 k분의 1 더하기 여기에 똑같은 가.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가 아니라 2까지 m 플러스 k분의 1 플러스 2m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나. 됐어? 자, 이 문제는요. 이게 수학적 기납법은 사실은 방정식 풀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없는데 이 정도는 파악이 돼야지. 얘는 일반항 둘이 어때? 똑같이. 근데 시작항 똑같이. 근데 얘는 몇 번째까지 합이야? m 플러스 1. 얘는 몇 번째까지 합이야? 그러면 얘는 얘보다 하나의 항이 더 추가적으로 더해진 거지. 그러면 그 추가적으로 더해진 거는 m이 아니라 얼마 대입했을 때? m 플러스 1 대입했을 때 추가적으로 항이 하나 더해진 거잖아. 그거 이해되겠니? 그러니까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그냥 간단히 k는 1부터 10항까지 k나 k는 1항부터 9항까지 k나 얘하고 얘가 같게 하려면 여기다 더하기 뭐 해줘야 돼? k에다 얼마 대입한 거? 10 대입한 거 추가적으로 더해주면 되잖아. 그러면 여기에다가 즉 k에다가 뭐 대입한 거? m 플러스 1 대입한 거. 그러면 k에다 m 플러스 1 대입하면 2m 플러스 1 되는 거 맞니? 그 다음에 2 곱하기 m 플러스 1 대입하는 거 맞니? 이게 가지. 됐어? 이게 가야. 그럼 얘도 똑같이. 이게 왜 여기에 이게 왜 오냐면 얘가 뭐하고 같다고 그랬어? 얘가 얘하고 같다고 그랬잖아. 어디 갔어? 얘가 얘하고 같다고 그랬잖아. 맞아?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걸 더한 거죠. 그러니까 얘가 좌우변에 똑같은 수를 더한 거죠. 좌우변에. 여기에다 좌우변에 똑같은 수를 더해도 등식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제 나를 찾아줘야 되는데 나는 또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 비교하면 돼.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 비교. 오케이.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 비교하면 돼요. 여기서 방정식 풀이라고 그랬거든? 이게 나거든? 가 확실히 구했지? 확실히 구했지? 야, 그럼 이 새끼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식에다가 이 식을 빼버리면 나지. 아니냐? 그치? 억지로 하자면 그렇게라도 맞출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수열의 어떤 흐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아낸다면 이런 거예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기 1항인데 얘는 몇 항부터예요? 2항부터예요. 그쵸? 예, 그리고 얘는 이게 분수식이거든? 분수식이니까 요거 얘를 2m 플러스 2다라고 표현해도 되겠니? 괜찮니? 근데 얘는 이거 2항 분리해도 되지. 이거에서 이거 빼면 1이잖아. 1이고 얘는 그러면 2m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뭐로 바꿀 수도 있어? 2m 플러스 2분의 이렇게 표현 바꿔도 되겠지. 되겠지. 얘가
얘야. 그치. 근데 얘는 1항부터야. 얘는 얼마부터야? 2항부터지. 그럼 얘를 이렇게 바꿔볼까? 여기 위에 있는 이 시계를 K는 2항부터 M항까지 M 플러스 K분의 1을 하면 얘하고 얘가 똑같이 되려면 K가 1일 때는 추가적으로 더해줘야 되잖아. 어? 더하면 K에다 얼마 대입한 거? 이게 추가적으로 더해주면 되는 거지.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플러스 가가 이제 덧붙여진 거지. 됐어? 가, 예. 이걸 써도 되고. 요거를 이게 n 플러스 1 때문에 요걸 2로 묶어서 2를 여기다 이렇게 할까? 이게 뭐가 이렇게 나올 것 같아서. 된 거야? 그러면 얘하고는 똑같은 식 맞니? 똑같은 식 맞니? 그러면 얘 이거 똑같으니까 없애도 되지. 없애도 되지. 그 다음에 요 놈인데 요 놈은 얘랑 같다고 그랬지. 맞아? 얘는 2m 플러스 1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m 플러스 1분의 1이지. 그러면 또 얘하고 얘가 똑같으니까 이것도 없애도 되지. 그러면 나가 뭐야, 나가? 얘하고 얘지. 아니야? 그래서 나는 구해진 거야. 그래서 나는 뭐다? 나는 뭐라고? m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2 곱하기 m 플러스 1분의 1이더라 이거지. 그럼 얘는 통분하면 2 곱하기 m 플러스 1분의 뭐야 여기? 1이지 그럼. 맞아요? 근데 이것도 구할 필요가 없죠. 나를 뭐라고 그랬어? GM이잖아. 이것도 정리할 필요는 없어. 그치? 이게 뭐라고 그랬어? 이게 GM이잖아. 근데 GM 구하는 거니? GM 구하는 게 아니라 뭘 구하는 거야? G7. M에다가 뭐 대입한 거? 7 대입한 거. 그냥 굳이 구할 필요는 없었던 거야, 사실. 그럼 알겠어? 약간 12번에 해서 1품 문제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센 갖고 와. 센 정리한 다음에 선생님이 너희들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거 일률적으로 한번 다 정리할게. 공식 위주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공식 위주로. 자, 얘가 n이 얼마부터다 그랬어? 이거 치사하게 이 수학적 기납법으로 서술형 문제를 내면 굉장히 치사한 건데 뭐 학교 선생님 재량이니까 그러면 교과서 위주로 내야 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공식을 갖고 수학적 기납법으로 서술하라고 그래야 되지. 엉뚱하게 이렇게 하면 안 돼. 엉뚱하게 하면 애들 뭐 손 못 대는 경우 많아. 자, 얘가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이 부등식이 성립함을 보이라고 그랬는데 모든 자연수가 아니라 얼마부터의 자연수야? 4부터. 이거 증명하래. 자, 그러면 똑같아요. 치다. n이 4일 때 좌우변의 부등식의 성립 여부 확인해야 돼요. n이 4부터잖아. n이 1부터가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일단 좌변항. n에다 4 대입하면 얼마니? 14예요. 14. 그 다음에 우변은 2의 몇 제곱? 4제곱. 16이니까 얘가 크다라는 거. 성립하죠? 첫 항에서 성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 버려. n이 얼마일 때? k일 때 그냥 넘어가 버려. n이 k일 때는 그냥 이 주어진 식을 그냥 n을 k로만 바꿔서 얘기하는 거야. 그냥 바꿔서 이게 성립한다라고 가정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k번째 다음 항이 뭐니? k 플러스 1이죠. 맞아요? k 플러스 1입니다. 오케이? 근데 이거는 무슨 수열이야? n에 관한 1차식이니까 일반항이?
등차 수열이지. 공차가 얼만데? 공차가 3이야. 근데 얘는 무슨 수열이니? 등비 수열이지. 그치? 그럼 이거 다음 번째 항이 뭔지 알지? 이거 다음 번째 항은 여기다 더하기 얼마인 셈이야? 3을 더한 거잖아. 이해돼? 근데 이거는 다음 번째 항은 어떻게 돼야 돼? 2를 곱하는 거지. 2를 곱하는 거야. 근데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는 거냐면 여기 위에다가 자 3k 플러스 2에다가 직접 이 n자리에 k 플러스 1을 대입하는 게 아니라 얘는 등차수니까 얘를 내가 여기다 이렇게 3 이렇게 할게. 아니 이거 다음 번째 항은 여기에다가 추가로 3을 더하는 거잖아. 등차수열이니까. 그런데 이 부동식은 이거 건들지 말고 위에 있는 이 식을 건들지 말고 여기다가 부동식은 좌우변에 똑같은 수를 더해도 부동식은 성립하는 거잖아. 동의해? 그런데 이게 부동식이거든? 이게 부동식인데 얘는 말이야. 얘는 3으로 묶으면요. 3 곱하기 이게 k 플러스 1 더하기 2로 해도 되죠. 이게.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얘는 2의 k제곱 더하기 3보다 작다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다가 어떻게 했냐면 이거 k 다음 항이 뭐야? 이게 또 중요해. k 플러스 1이지? k 플러스 1이야. 그래. 그러면 얘는 2의 k 플러스 1, 2를 곱한 거니까. 등비수열이니까 얘는 공비를 2를 곱한 거거든. 맞아? 그러면 얘하고 대소관계를 확인해 주는 게 관건이야. 응? 근데 여기에 n은 얼마 이상이라고? 4 이상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k는 4 이상의 수입니다. 4 이상의 수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얘하고 k가 4 이상이면 누가 더 클까요? 이거는 보여줘야 돼요. 2의 k 플러스 1제곱에서 빼기 2의 k제곱 마이너스 3한 거죠. 이거에서 이거 뺀 거니까. 맞아? 그러면 이게 k가 얼마라고? 4 이상이거든. 그러면 4를 대입해도 어떻게 돼? 얘가 2의 5제곱, 2의 4제곱이니까 얘는 양수 맞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써줘야 돼. 얘가 k가 4 이상이면 어떻게 된다? 4 이상이면 어떻게 된다? 얘가 더 크다. 동의해? 동의해? 그러므로 끝났어. 그러므로 얘는 얘보다 어떻다? 작어. 근데 얘는 또 얘보다 어떻게 돼? 작어. 그럼 선담노법에 의해서 얘는 얘보다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요. 그래서 k 플러스 1 플러스 2는 2의 k 플러스 1제곱보다 작다. 맞니? 맞아? 그러면 이건 부등식의 성립 여부잖아. n이 얼마 이상부터? 4 이상부터. 그러면 n이 k 플러스 k번째는 그냥 성립한다는 걸 가정하에 그 다음 번째에서도 이 부등식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지. n자리에 얼마를 대입해도 변하지 않는다? k 플러스 1, k 플러스 1을 대입해도 변하지 않잖아, 부등식을. 맞아? 그래서 얘가 이것이 성립함으로 모든 자연수, 4 이상의 자연수에서 다 성립한다라는 멘트만 적어주면 끝나는 거야. 몇 단계? 3단계로 표현하면 돼. n이 얼마일 때? 시작항일 때. 이거는 그냥 표현하고 끝내. 성립한다? k일 때는 그냥 가정을 해놓고 그냥 여기에 n을 k만 대입해서 그냥 표현하는 걸로 끝나지만 k 플러스 1번째는 여기에서 이제 이 박스의 내용들이 시작되는 거지, 이게. 네? 자, 어쨌든 저런 꼴로 나오면 뭐 약간의 좀 멘붕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것만 좀 연습하면 됩니다. 자, 솔직히 오늘 수업은